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퍼머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조우진 다큐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지주사 전환을 하고 네. 있다. 이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정말 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제 남겨놓고 이제 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잠깐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예.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주사 전환하려면 최우선 과제는 이제 계열사끼리 순환 출자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중요한 어떤 공시를 보고서 에코프로 그룹에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제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비상장사이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갖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공시를 했어야 되고 근데 지주사 전환을 모르신 분들은 계열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그 지주사 전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각한 날짜를 갖다가 보면은 그 5거래일 이내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매각한 날짜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좀 지나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그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5거래일 이내에 그 공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에서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1%가 변동할 때만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네. 예. 그런 것들 제가 종합적으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러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지주사 전환을 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 예, 그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주사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지배 구조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맞는데 네.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할 때 다만 선진 지배 구조를 선택하기 위해서만 지주사 전환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2년 전부터 지주사 전환을 이제 점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겠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대로 갑자기 뭐 지분을 갖다가 계열사끼리 순환주를 갑자기 팔아버리면은 지배구조가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고 예. 네. 시장에서 또 충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2년 전부터 이제 그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5월 달에 그 에코프로 그룹에 중요한 이제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러니까 21년 5월 달에 네. 변화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에코프로가 갖고 있던 이제 지주사와 그 사업회사를 갖다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때는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이라는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그 지주사로 남기고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 인적 그렇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인적 분할을 가운데 있는 인적 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화면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물적 분할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내가 LG 화학을 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사는데 이게 물적 분할을 하면은 LG 화학의 주주는 LG 엔솔에 대한 지분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인적 분할을 하면은 이렇게 B와 C로 나눠지기 때문에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LG화학의 주식도 갖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불만이 생기는 게 이제 그 물적 분할이고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인적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지주사를 하나 남기고 그다음에 사업회사의 에코프로 HN을 갖다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합니다. 아, 거기는 물적 분할하고. 예, 거기 물적 분할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하면서 일단은 이동재 회장 일가가 에코프로를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다시 이제 그 에코프로 HN을 갖다가 그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일단락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데 다시 한번 이제 9월 달에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는 이동재 회장 일가가 갖고 있던 에코프로의 지분율은 11% 정도 아니 11% 아니 18%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경영권 특히 지주사 체제에 갔을 때는 경영권 안정이 정말 절대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최소 20에서 뭐 30% 정도 가져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물적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분율이 18% 20%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제 이동채 회장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이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지주사 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면은 지금도 사실은 에코프로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많은 계열사들을 상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뭐 증시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그 아직도 비상장사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지분이 계속 희석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창업주가 예. 회사를 계속 이제 성장을 시켜오고 스핀업도 많이 하는데 예. 지분율이 계속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창업률 지분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럼 그동안 히스토리에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18%까지 떨어지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한번 좀 짚어보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스타트업이 처음에 성공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랑 그 매출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스타트업 망하지 않고 계속 영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특별히 제조를 하려면 에코프로 그룹처럼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본이 또 필요하거든요. 돈이 계속 필요하죠. 기술과 기획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자본이 자본 들으려면 대주주 지분을 계속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희석돼야지. 예. 이것이 미국 실리콘밸리 큰 화두여가지고 그 메타 같은 경우 이제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조언을 받아서 철저하게 지분이 희석되지 않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랑 이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주식을 갖다 나눠줄지라도 돈을 갖다가 받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에코프로의 이동주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그 98년도에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에코프로라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에코라는 건 환경 아닙니까? 환경업체를 그래서 출발했죠. 환경 기업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유해가스를 갖다가 이제 분해하거나 포집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동주 회장이 어느 날 야, 2차 전지라는 되게 중요한 화두가 있고 그 플랫폼이 새로 바뀌는데 이 분야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동채 회장은 자기 지분이 점점 희석이 되고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예, 회사는 뭐 정상계도 오를수록 자기 지분이 희석되는 이게 뭔가 약간 그 역설 내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럼 지주사 체제로 지금 바꾸는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요 희석된 걸 좀 다시 되살리려는 그렇죠. 이런 목적도 예, 예. 좀 있다고 볼 그래서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이제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인데 21년 5월 달에 아까 일단 말씀드린 네.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HN을 갖다가 이제 그 스피노프 했는데 네. 그 스피노프한 에코프로 HN을 갖고 9월 달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네. 유상증자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그럼 이동채 회장 일가의 지분이 더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일반적인 건데 그렇죠. 거기서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어떤 마법을 부리냐면은 유상증자를 하는데 에코프로 HN의 주식들에게 주주들에게 에코프로의 주식을 주고 그리고 당연히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에코프로는 엄청난 돈을 갖다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합을 한 것인데 에코프로 HN 주주들에게 에코프로의 주식을 주고 네. 그리고 대신에 에코프로는 이제 장부상으로 엄청난 지분을 주식을 그 자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동채 회장의 지분이 이동채 회장 일가의 지분이 18%에서 27%까지 뛰게 됩니다. 유상증자의 최종적 결과가. 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분율을 높이려는 뭐 의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그건 뭐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과가 그렇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이 지주사 체제가 최선의 목표였다면은 네. 5월 달에 스피노프 했을 만큼으로 끝내도 됩니다. 끝내도 되는데 네. 왜냐면 그때 일단 수직 계열화가 됐거든요. 끝내도 되는데 굳이 9월 달에 참 신묘막측한 그 현물 출자라는 유상증자를 갖다가 들고 와서 본인의 지분을 갖다 늘리는 그런 묘수를 냈던 것은 이건 단순하게 지주사 체제만이 원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물 출자를 활용해서 지분을 확대하는 방식을 썼다. 예, 예. 이게 요점인데 예, 예. 이게 뭐 위법은 아니잖아요. 거기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승계와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래저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채택하는 방식 중에서는 불법도 있고 탈법도 있고 그래서 비난을 받는데 대표적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이재용 그 회장 뭐 그 당시에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였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국정농단 사건도 결국 이제 그 사안입니다. 본인의 지분을 갖다가 늘리기 위한 방식인데 이동채 회장 현물 출자라는 방식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현물투자를 동원해서 자기 지분율을 늘린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아니 저커버그도 뭐 비슷한 방식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저커버그는 처음부터 주식을 non-dilution 하는 조건으로 뭔가를 했고 예. 여긴 현물 투자를 통한 이런 이게 주식 수업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그 돈으로 자기 지분을 더 늘리면서 예. 회사도 더 늘리고 예.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죠. 예. 아 근데 어떤 부분에서 그 우리가 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좀 저는 이제 약간 공감은 안 되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제도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뭐 어떤 정서상의 문제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문제를 삼을 수는 없고 네. 왜냐면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동체장이 이렇게 놀라운 경영 수완을 발휘했다 어느 재벌에서도 볼 수 없는 이제 그 점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점 무엇이냐면은 이동체장이 이렇게 다 모든 것 잘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식 투자에 대한 논란이 생겼고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물론 뭐 그 문제가 있긴 예, 있는데.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짚어봐야 될 그 점인데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현물 출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부분이 지금 이동수 회장 그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좀 오늘 현물 출자요? 네. 현물 출자는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경영 기법을 가진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간과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동 시장이 여느 그룹 총수에서 볼 수 없는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없는 회계제모를 굉장히 잘 알고 잘하는 계시는 분이죠. 잘하는 예. 분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법을 갖다가 본인이 야 이거 현물 출자를 하면 불법도 아니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시간상 생략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하신 분이 누구라도 보면 하면 안 되는 아. 불법 주식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는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뭐 법원에서 가려서 그렇게 된 거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이라든가 공시제도라든가 네. 아니면 거래기법 상법상의 어떤 문제를 뭐 근본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이 불법 거래와 관련해서 그럼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